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읽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영상을 주중에 한두 종목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LG 자회사죠. LG 자회사고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종목들은요, 몇 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서도 읽어드렸고요. 그런 것들 읽어드릴 때, 제가 OLED, QLED, 그리고 마이크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업황이 어떨 것인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회사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읽어드리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커뮤니티 이게 창이 열렸어요. 이게 지금 커뮤니티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커뮤니티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이게 열린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기 뭘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사진 한 컷만 딱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 리포터들을 간추려 가지고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터들을 앞으로는 읽어드릴 때, 해당 종목 읽어드릴 때 리포터를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 리포터들 투자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참고를 해야 되느냐, 이 리포터가 좀 안 맞는 게 많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주식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이 리포터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리포터가 요즘은 지금 예전하고 틀린 게 이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주린이가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에 문의한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참고할 거는요, 증권사 추천주, 방송 추천주예요. 그죠?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을 하면 요즘은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상승분이 나오죠. 증권사 리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리포터 같은 경우에도요, 주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리포터가 올라오면요, 상승분이 일정 부분 나온다라는 거, 다들 경험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리포터 나오는 날 그 종목들이 일정 부분 상승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리포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리포터를 제가 읽어드리는 그 종목들은요, 제가 방송에서 리포터들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리포터를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짤막하게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커뮤니티 많이 좀 조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거 달아주시면요, 제가 참고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읽어달라고 하는 종목들이요,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분석을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사실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 재료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댓글로 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또 그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석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댓글로 달아가지고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감사 인사를 또 따로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단톡방이 있어요. 물론 리딩방은 아닙니다. 이 방에서 같이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읽어달라고 하는, 파악 좀 해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웍스도 우리 방에서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아프터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종목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거는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단톡방에 초대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 안내 멘트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내보내고 있는 안내 멘트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이리로 문자로 뭐 남겨주시면요. 제가 카카오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제가 우리 방에서 올라오는 종목만도 읽어드리기가 좀 벅차네요. 그래서 단톡방, 우리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분석을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리콘웍스 리포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사 리포트가 3월 9일 날이랑 그리고 이 3월 11일 날 DGB금융이랑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리콘웍스고요. 투자이익은 바이입니다. 이때 주가가 뭐 72,700원이었고요. 62,500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DGB 같은 경우에는 96,000원을 내놨고요. 키움증권은 92,000원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시장 소폭 상회 전망을 의견을 내놨고요. 21년 1분기 매출액 3,371억, 영업이익 301억, 컨센서스 소폭 상회할 것이다.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요 고객들이 LCD TV용 DDI에 대한 인벤토리 레스토킹을 강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를 지금 비축을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지금 어찌되었든 반도체가 지금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지금 수혜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지금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 잘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LCD 이 지금 DDI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꼭 이거를 디스플레이 업종으로만 제가 편입을 시키지는 않고요. 반도체에도 제가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도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막강한 또 고객사가 무지되든 LG 자회사잖아요. 그죠? LG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향후 좋아질 것도 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리포터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GB 금융도 이 리포터는 뭐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이익은 둘 다 바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요 95,500원에 왔습니다. 투자이익을 한번 볼까요?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021년도 1381억 정도 할 것이라고 하고요. 2022년도는 1543억을 지금 컨센서스를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DGB는 2021년, 2022년이 키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매출액이 156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35억을 할 것이라고 지금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정도를 내놨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원체 여기 이 페이지에 많은 것들이 계산이 되도록 해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1차 지금 올해 매출액은 1조 4천억 정도를 저는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2차는 1조 8천억, 그럼 2년 후에 내년에 1조 8천억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2조 1천억대 매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디스플레이가 지금 향후 앞으로도 한 3년은 세월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휴대폰이 지금 올해부터 한 3년 정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목표 주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뭐 펀더멘털이 받쳐줄 수 있는지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애널들하고 비슷한 방향,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때 막무가내로 얼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어젠지 그 댓글에 어떤 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긴 장기 투자 말고 힘드니까, 한 2, 3개월 스윙칠만 한 종목들 뭐 없느냐, 뭐 그런 거 좀 추천해달라, 그런 거 좀 읽어달라, 뭐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이게, 우리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때 이게 언제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신이죠.
그래서 스윙주로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제 존버가 돼가지고 장기로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로 담았는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선반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 목표 주가가 빨리 도래를 하죠. 그러면 그 목표 주가가 빨리 도래를 하면 우리는 매도를 쳐야죠. 왜? 내 목표 한바가 왔기 때문에. 그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스윙주니 뭐 스윙이니 뭐 이거 뭐 중장기니 뭐 장기니 뭐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 놓으면 뭐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빨리 뭐 막말로 일주일 만에 올 수도 있고요. 석 달 만에 올 수도 있고요. 뭐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아예 안 올 수도 있는 게 그게 주식인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뭐 이게 스윙주다 해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면요. 택도 없는 조시에 그런 수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포트라는 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얘네들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내잖아요. 그죠? 목표 주가를 의견을 내놓으면 지금 이게 벌써 3월 달입니다. 1개월 만에 목표 주가가 다 도래를 했어요. 얘네들 목표 주가는 어떤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내놓냐 그러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걸로 산정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계산을 할 때 어떤 값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단순한 값으로 계산을 할 때는 퍼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 주가는 그러니까 퍼 값이 퍼는 뭐냐? 그러면 이게 퍼 값은 현재의 주식 주가분의 EPS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넘어오면 주가는 뭐냐? 그러면 퍼 곱하기 EPS예요.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1차적인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퍼 값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ROE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에 또 설명을 할 텐데 ROE로 이제 저는 계산하는 걸 림을 좋아합니다. 이 림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림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ROE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 나오냐 그러면요. ROE로 아까 또 거길 찾아가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림으로 평가 모형으로 했을 때 지금 예상 ROE 같은 경우는 24배가 나오고 4%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가가 지금 96,500원입니다. 적정 주가는 지금 림으로 계산을 했을 때 96,495원 나와요. 그러면 상승 여력은 7%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고 들어가기 힘들죠. 림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절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적 접근입니다. 아주 보수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상승 여력은 7%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만한 시점은 언제냐? 할인을 줘야죠. 자, 10% 주게 되면요. 58,400원에 적정 진입 타임이고요. 20%를 주게 되면 47,000원. 이때 들어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보수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요거는 제껴두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에 주로 사용되는 게 EV 에비에타. 이거는 뭐 내가 발음이 잘 안 돼요. EV분의 에비에타인데 이 배율로 계산식이 또 들어가요. 이게 이제 현재 시장 가치를 세전 영업 이익으로 이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요로 했을 때 이 이익으로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원금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이걸 보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또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용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 가치를 산출할 때 지금 현재의 매출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매출 기대 매출을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겠죠. 그렇게 목표 주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퍼 값이 좀 높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에비에타 배율이 조금 낮다. 그러면 이 배율로 또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적정한 시점에 진입을 하고 할인율을 줘가지고 적정 시점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올 금액까지 산정을 해 놓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금액이 오면 팔아내야죠. 그 금액이 왔다고 해서 내 목표 기간은 1년인데 1년 이후에 내가 팔 거야 하면 안 되죠. 그 목표 주가가 빨리 오면 선반영 아니에요. 선반영 됐으면 팔아야죠. 그게 주식입니다. 지금 DGB하고 지금 키움증권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한 달 만에 지금 목표 주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커버를 할 수 있는 리포트를 내줘야 됩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자, 결국 리포트는요, 애널들이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애널들이 리포트를 낼 때는요, 얘네들이 우찌되었던 전문가잖아요. 그죠? 우리보다는 전문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신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문제인데, 왜 이거를 우리는 신뢰를 하고 사야 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들은요, 본사 직원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 지점에 PB들이 있어요. 이 PB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 애널들이 리포트를 낸 얘네들이 커버를 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만 밑에 고객들이 있겠죠. 이 고객들을 추천을 하고 종목을 담게 하고 매수를 진행을 하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애널들 리포트들은요. 우리가 뭐 신뢰율이 뭐 낮고 높고를 떠나가지고 이거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셔라. 제가 매일 올라오는 업종 리포트들은요, 제가 매일 아까 커뮤니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들 하시고, 많이들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일봉 추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자, 일봉 추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은 46,250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9만원 정도 왔으니까요. 100%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가 저점이었냐 그러면요. 12월 1일. 4개월 전이네요. 4개월 만에 10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이때 이미 매집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스윙을 쳐도 되는, 왜냐 그러면 여기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강하게 지금 뚫고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고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일단 디스플레이들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다 이렇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요때부터 지금 2020년 3월 우리나라 이 코로나 때 폭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지금 100%의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박스권 강하게 돌파해 가지고 상승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은 맞다. 일정 부분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목표 주가 지금 현재의 림으로 계산했을 때 목표 주가가 96,000원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기 찍어야 되네. 96,000원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요쯤에서는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냐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82,000원 할인율 조금 받으면 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상승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요. 지금 수급 상태가 희한해요. 제가 수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이때까지는요. 자, 요때까지는 수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때 수급이 1차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온 날. 그 이전에는 수급이 없었죠. 그죠? 자, 수급이 없었어요. 요때는 48,000원, 48,000원.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수급 없는 상태에서 요때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5만원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죠? 5만원을 뚫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도 박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수급이 조금 짙어지죠. 그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요. 큰 수급이 없습니다. 큰 수급은 없고 털어먹은 게 없다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3%, 4%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날이 4.5% 미만이에요. 크게 들어온 날이 없습니다. 3%. 자, 크게 들어온 거 없이 꾸준하게 우상승을 했다. 가장 지금 수급이 좋았을 때가 요때입니다. 그죠? 요때 보시면 이제 71,000원까지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큰 수급은 아니에요. 큰 수급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8만원까지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때 이제 수급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담아야 되느냐?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왜? 수급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질 않아요. 일단 3개월 동안 강한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 수급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빠지면 조금 꺼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1차 진입은 기다리시고, 이전에 이때부터 2월달, 작년 1월달부터 담고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하고 살펴봤으니까요, 저는 1차 진입은 사실 요때, 물론 요때 하는 게 맞아요. 새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요때 하는 게 맞지, 이미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천천히 진입하시라. 아니면 지금 대세 상승은 맞기 때문에 1차 진입을 살짝 하셔놓고 물탈 각오로 하시라.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도록 할게요. 이거 뭐 크게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이런 게 안정적이고요. 현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짚고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 자본금은요 5,300억 입니다. 발행 주식수는요 1,600만 주고요. 그리고 1일 평균 주가는요 57,946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9만원이죠. 평균 주가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유동 비율은요, 유통수는 66.73%입니다. 이 회사 대주주는요 LG에서 보유 주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뭐 33%를 LG에서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한 4.2%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DGC도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금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기업 IR 좀 잘해가지고 담아줬으면 좋겠네요. EDGC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현재 주가 95,500원으로 따졌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1조 4,700억입니다. 값들은 제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요거는 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되는 거고, 이 목표 주가만 제가 산정을 해가지고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꼭 내 목표 주가냐,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성장률하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산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펀더멘털이 받쳐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이게 30분이 넘어가면 이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산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흐름, 지금 현재 제 기준으로 이제 제가 계산한 겁니다. 애널들이 계산한 게 아니라 2020년 현재 지금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승분이 2020년 요거는 지금 7,500억까지 지금 상승을 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2019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후년에 2021년 올해에는 한 8,4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성장세는 지금 자산 성장세 괜찮고요. 부채는 요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채 폭이 커요. 그렇지만 이게 위험 자산은 아닙니다. 부채가 있을 때는 이자 보상 배율, 이 안정성 지표들이 어떤지만 살펴보면 이런 위험들은 아무 위험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성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안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에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도 크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전혀 위험 요소는 아니다. 그럴 때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입력했네요. 이게 248배예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이게 지금 다 잘못 넘어왔네요. 43, 이게 187 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지금 이자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 비용이 지금 현재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지금 720억이네요. 720억 당순에 우리가 이자 배상 배율은 영업이익으로 따지거든요. 940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 정도 지급했느냐? 지금 이자를 지급한 거는 2억 1600이에요. 이자가 굉장히 낮죠. 근데 올해는 좀 늘어날 겁니다. 부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998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채들이 이자가 뭐 한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위험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물론 뭐 자산 지금 증가율 좋고요. 자본 증가율 좋습니다. 그리고 총이익 증가율이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을 줘야 돼요. 이 회사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좋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1월달에 12월달, 작년 11월달 이때쯤 컨센서스 나올 때 그때 타고 계속 존버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힘써 읽어드릴 때 똑같이 만약에 이걸 봤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아마 추천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 외에 지금 뭐 이제 성장성 뭐 좋고요. 지금 뭐 성장 뭐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활동성 지표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상입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매출 채권 회수율 요걸 봐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 있네요. 매출 채권 2,1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이상 하는 지금 회사에서 지금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2,100억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 지금 주 고객사가 LG잖아요. 그죠? LG이기 때문에 뭐 매출 채권에 대한 위험도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대기업 모회사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대손충당금이랑 대손상각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매출 채권이 깨끗하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58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전 연도들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 회준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 회수율 기간도 지금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뭐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손익을 한번 보시면요. 포괄손익도 제가 차트로 그냥 한 방에 볼게요. 영업이익이랑 이거 뭐 2019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매출액은 많이 늘었다. 여기에서 지금 전년 애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제 계산상으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성장세는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여기에 플러스를 좀 더 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이 굉장히 개선 좋고요. 지금 128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당순만 하더라도 1200억의 영업이익으로 당순이 1000억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죠? 현금 흐름 당연히 이런 추세면 현금 흐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한꺼번에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량주죠. 우량 종목들이 요런 구조로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재무 활동이 지금 괜찮고요. 투자 활동이 75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자 활동이 754억 나왔을 때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 활동이 여기 있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시설에 투자를 했느냐 건축물에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구축물이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향후 앞으로 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시설 장비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 회사 투자 가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봐야 되냐 그러면 투자 활동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회사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재무구조,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활동이 플러스가 되었고, 근데 재무 상태표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시면요, 이런 기계 장치하고, 건축물, 토지, 이런 것들을 어려운 회사들 이런 거 팔아적게 가지고, 전환사채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실한 기업들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걸 팔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재무 상태는 좋아지겠죠. 왜? 재무 구조가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 팔아가지고. 그렇지만 현금 활동이 이게 투자 활동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이런 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720억
산 게 어디다가 투자를 했느냐? 지금 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증감률이 없어요. 그죠? 유형자산 변동폭은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설하고 임차 계량 건설 중 자산이 지금 254%가 증가를 했어요. 1,5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투자 활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향후 미래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KPX가 지금 현재 KPX 투자가 조금 높을 거예요. KPX 투자가 120억이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적정 주가를 전체적인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향후 미래의 값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받쳐줄 수 있는지 한번 산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9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HTS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HTS는 기말 기준 평균 주가를 계산으로 해가지고 EPS랑 퍼 값을 계산을 해냅니다. 저는 현재 주가까지 같이 계산을 해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로 지금 95,500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퍼 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 주당, 여기 이제 SPS네요. 주당 매출액은 한 주당 95,500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 지금 71,438원, 71,348원에 매출을 냅니다. 한 주에 9만원 내가지고 74,000원 매출 좋잖아요. 그죠? 이 매출이 굉장히 이 펀더멘탈을 받쳐준다. 우리가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단기순이익 이런 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순하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지표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매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당 매출액 배율이 1.27배. 현재 95,500원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했을 때는요, 퍼 값은 20배가 나옵니다. 95,5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7만원일 때는 13배였어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2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20배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업종 평균 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비교를 해야 되죠. 업종퍼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퍼값 20배는요, 지금 뚜껑 열어주고 허용을 하잖아요. 그죠? 20배까지는 충분히 진입할 만하죠. 그래서 95,500원도 진입할 충분한 여력은 있다. 왜? 매출액이 충분히 대비를 해주고, 그리고 BP에서 장부 가치가 이 회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7배 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표값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베타도 지금 배율 같은 경우에도 14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원일 때 전년도 74,000원 정도의 평균 주가로 계산했을 때는 9배입니다. 9배. 9년 정도면 내 투자 원금을 해소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14년으로 나옵니다. 95,500원. 그래서 퍼 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20배 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에베타가 14.25배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사실 조금 높은 편인데 지금 이 회사 성장률로 계산을 했을 때 따진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 성장률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값들이 저는 충분히 지금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준 값은 1조 4천억 매출을 할 것이다. 1차 목표는. 2차는 내년은 저는 2022년도는 1조 8천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2조 원 정도 매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가들하고 대비들 이렇게 저는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넣은 값이고요. 이걸로 펀더멘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알아보니까요, 말이 좀 빠릅니다. 30분이 넘어가면, 토탈 30분이 넘어가면 다 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 방송은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유익한데 자, EPS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목표가 시에 저렇게 매출액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때도 지금 SPS PSR 값은 1.27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늘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11만 1,562원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PSR은 괜찮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을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이 값이 올해 목표 주가를 먼저 땡겨온다라고 할게요. 13만 9천. 한번 그냥 대비를 해볼게요. 그냥 내년 걸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 값을 주게 되면요, PSR 값을 그래도 지금 지금 매출로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가 상향 조정 애널들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퍼값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돌릴게요. 다시 돌려가지고 9만원, 11만 1,000원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퍼값 보겠습니다. 퍼값이 그러면 20배 정도 허용을 할 것인데, 내가 20배를 허용을 줄 것인데, 내가 이 매출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퍼값이 받쳐주느냐, 20배 초과하지 않습니다. 1차 목표가 11만 1,000원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입 타점은요, 별로 좋은 타점은 아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조금 줘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 가셔야 된다. PCR은 제가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금 흐름, 제가 주당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업종퍼랑 비교를 해볼게요. 업종퍼랑 지금 현재 업종퍼 같은 건 반도체는요 18배입니다. 20배 충분히 줄만해요. 반도체 2020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6배예요. 저기 보시면요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270배예요. 조금 더 올랐어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요런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금 20배 허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1차 목표가 저는 11만 1,000원을 주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13만 9,000원인데 이게 2년차 목표가를 주더라도 여기는 이제 20배를 허용을 했을 때 값이에요. 20배를 허용을 했을 때. 그리고 물론 매출은 이렇게 해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했을 때 값이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 11만 1,000원, 2차 목표가 13만 9,000원, 3차 목표가는 16만 2,000원. 이게 언제 선반영이 돼가지고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쟤는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할인율 좀 줘가지고 진입을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게 약간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